쉽죠? 전에 풀어봤던 거긴 한데 개념 좀 잡고 가자. 정의역이 저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fx, gx가 두 개가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한다. 그리고 함수값들끼리 다 같아야 한다. 정의역이 1, 3으로 이미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공역에 대한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로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나하나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F1하고 G1이 같아지게, 그리고 F3하고 G3도 같아지게.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안 어렵지? 풀어봅시다. 그거 뒤에 내려놓으면 나오시죠? A가 3, B가 마이너스 3 연립하시면 되는 거. 되신 분들은 3-4번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예, 같이 볼까요? 답이 3개 맞나요? 3개. 얘도 봅시다.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함수가 여기가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찾으라 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 아니어야 된다. x가 그러면 두 개 조건 중에 함수값이 같다로 먼저 정의역 될 수 있는 애 추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fx하고 gx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는 애들을 먼저 구하시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를. 이제 저쪽으로 다 넘기시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2로 약분해서 양변 나눠서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x가 1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역에
1, 정의역이 1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성립하죠. F1이랑 G1이랑 같으니까. 그리고 2라는 거 가지고 있어도 F2하고 G2하고 같으니까 성립하죠. F2하고 G2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이거 둘 다 가지고 있는 1이랑 2라는 정의역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여기서도 같고 여기서도 함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전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얘네 둘이 함수가 같아지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함수값이 같은 x를 찾는다. 함수값이 같은 x 전체를 찾아주시고 두 번째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거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고 2의 제곱에다가 공집합 하나를 제외한 1. 그래서 총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거는 이제 문제 보자마자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2차식을 연립하면 결국 2차식이라서 근이 최대 2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3개일 수밖에 없지. 서로 다른 두 근이면. 만약에 3차식이 하나 들어가서 서로 다른 3개의 x가 나오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해서 7개 되는 거고. 요렇게까지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정리하고 되셨으면 이제 대표 예제 4번 갈게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자. 옆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인 거 찾으라고 했죠? 수직선이라고 쓰세요. 수직선. 수직선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게 함수.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오케이, 4번 탈락.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넘기자. 하나의 3번 그냥 안 할게요. 대표 예제 5번 갑시다. 요거 아까 우리 그 개념 확인 체크에서 맨 마지막 4번 풀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긴 종이에다가 한번 그래프 그려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1, 2, 3번 1대1 함수인지 1대1 되는 그것만 한번 분류해보시고 리을은 같이 해보자. 기억, 니은, 디귿만 해봐. 리을은 같이 하기.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면 됩니다. 리을도 할 수 있는 분은 해보세요. 긴 거 보시면 돼요. 여기만 빌려주시면 되는 거 알죠? 대표는 되는 거.
예, 기억은 항상 뭐래?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여기 여러분 어떤 함수인지를 구분하는 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는 수평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으셔야 되죠. 수평선. 그럼 이제 수평선 그려보시면 요거는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1대1도 1대1 대응도 아니겠다.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3x-1이에요. 그러니까 -1이 y 절편이면서 기울기 3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정의역하고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냥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했고 공역에 대한 말은 없으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평선 위아래에 다 그어보셔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하는 거죠. 둘 다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디귿 보시면 2차 함수지?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사실 2차 함수니까 1대1이 아니긴 한데 1하고 4함에서 x절편을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 그래프. 이거 수평선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리을을 봅시다. 리을 그래프 여러분 요런 거 이제 잘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으니 y축보다 왼쪽에서는 x제곱 그래프 요렇게 그리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등호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으로 꼭 뚫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뚫어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구멍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되는 거고 한 점에서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게. 자, 이거 수평선 그려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치? 한 점에서 만나는데 지금 여기가 빠져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수평선 그려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일단은 1대1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을. 1대1 함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역은 여기가 존재하는데 함수값들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여기죠. 여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함수값은 없는데 아까 공역은 실수 전체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정의역은 전부 다 채워져 있잖아. 수직선 그어봤을 때 전부 다 만나니까 함수는 맞기 때문에 1대1 함수인 건 맞지만 이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다항함수에서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치역이 다르면. 이해되셨나요? 5-3번에서 한 번 더 해봅시다. 5-3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그려져 있네요.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수평선은 계속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1대1 함수도 맞고 지금 공역하고 치역하고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중간에 이렇게 둥 떠있는 부분이 없어요. 함수값이 안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근데 얘는 수평선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나니까 둘 다 아니게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수평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맞는데 이 부분 때문에 중간에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서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디귿은 안 되는 거죠. 1대1 함수가 기역 디귿, 대응이 기역 하나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6번은 세로로 긴 거 보세요. 그리고 대표에는 이거 여기다 필기하셔야 돼요. 6번 별표. 잘 나오지? 지금 정의역하고 공역이에요. Y는 공역. 이건 정의역.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저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1차 함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했고 1차 함수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거 기울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어떻게 처음에 준비하시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정의역하고 공역을 좀 점선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1부터 1 요런 식으로 하나 표시하시고 그리고 4부터 10 여기네 4부터 10 요렇게 4부터 10 요런 식으로 하나 표시하시고 그럼 이제 정의역하고 공역을 직사각형으로 좀 제안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릴 거야. 기울기 양수인 직선 그리는데 경우가 어떻게 나뉠까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그냥 조금 완만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 두 개의 문제가 뭔지 한번 봐봐. 지금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정의역 안에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첫 번째 그래프는 모두 한 점에서 만나요. 맞지? 그러니까 함수는 맞아. 함수긴 해. 함수는 맞는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이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보면 안 만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는 보시면 안 돼. 정의역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또 위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y값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치역하고 공역이 달라지는 거잖아. 공역 이거 전체로 본다했는데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얘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세로로 긴 구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다.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얘는 함수가 안 돼. 그러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니까. 수직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야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저렇게 너무 완만해도 안 되고 너무 가팔라도 안 되고 결론이 뭐냐? 양쪽 대각선을 정확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 보시면 다 대각선을 지나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지나는 직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4고요. 여기가 1,10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 A는 2분의 10 빼기 4, 6. 그래서 기울기 A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3x 더하기 B. B를 구하시려면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에 1 대입하면 12
7 나와야 되니까 B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3, B가 7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요 쉬운 문제로 잘 나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필기 다 하신 분들은 6-4번 보시면 됩니다. 맞게 왜 1대1 대응이면 첫 번째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하려면 1대1 함수여야 하고 공역과 시역이 같아야 된댔죠. 1대1 함수려면 수평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지. 수평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죠? 1대1 함수는 맞아요. 1대1 함수는 맞는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거든요. 근데 함수값이 나와 있는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치? 함수값 y값들만 다 보시면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의 y값 여기, 이거의 y값 여기, 이거의 y값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값의 범위가 되는 거지. 맞죠?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의예요. 네, 정의에서 그래요.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이렇게 1, 2랑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1대1로 대응하면 이건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역에 남는 애가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사라져서 모든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지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면 다시 4번 답은 10 나오나요? 여기 1대1 대응의 밑줄 긋고 아까 내가 정리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1대1 대응, 1대1 함수이려면 계속 증가, 계속 감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었지. 이게 99% 이렇게 됩니다. 1% 계속 증가 감소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서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3x가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0보다 작을 때 3x 이런 식으로 오고 있으면 요 이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1차식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도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해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평선에서 주점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5-a 이 기울기도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a가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4개 더해주시면 답이 10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7번 갑시다. 대표의 7번. 요건 같이 할게요. 자, 처음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정의역이 자연수. 그리고 함수 fx에서 f가 항등함수래요. 이거 중요한 힌트네. fx는 x라는 뜻이네요. 넣은 게 나온다. fx는 x다. 항등함수로 했으니까. 이 1번 볼 건데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가 5라는 상수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상수함수네. 그치? gx가 상수함수라는 뜻이네. 상수함수. 그럼 두 개만 조합하시면 되거든요. fx 항등함수라면 넣은 게 그대로 나와요. 넣은 게 그대로 나와서 2가 되는 거고요. G 같은 경우는 뭘 넣던지 간에 5라는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5. 요래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괜찮죠? 7. 이번도 마찬가지. gx가 상수함수인데 어떤 상수함수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 f가 항등함수라 했으니까 요걸로 푸시는 거예요. f 항등함수니까 넣은 게 그대로 나와요. f1은 1 더하기 g3이 5. 그러면 g3은 4. 근데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뭐를 넣던지 간에 무조건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하고 x하고 같아져야 돼. 여기는 어차피 4가 나오는 거니까 얘도 4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냥 퀴즈 풀듯이 하시면 되고요. 요런 유형 중에 이거는 쉬운 거였고 이제 여러분이 7-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7-3번.
번째는 항등함수부터 보시면 돼요. 항등함수. 첫 번째 식에서 봐봐. G가 항등함수라 했거든. 그러면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얘들이 전부 1로 같아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첫 번째 항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수함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H가 상수함수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1이라는 건 H에다가는 뭘 넣던지 간에 항상 1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대1을 잘 조합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식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쪽에 있는 정보 우리가 다 알거든요. 여기 G3 같은 경우는 GX가 항등함수니까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해서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H 같은 경우는 뭘 넣던지 간에 항상 1이 나오는 상수함수니까 이게 2 곱하기 1. 그러면 F1이 5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인 F를 구해주시면 1, 3, 5가 정의역하고 공역이 다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F3이 1에 대응된다고 했고 F1이 5에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F5는 3으로 가야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끝! 뭐고 하는 거야? F5 더하기 G5 더하기 H5 F5 여기서 구한 거 3, 그리고 G5 항등함수 5, 그리고 H5 상수함수 1. 이렇게 3개 더해주시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순서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항등함수, 두 번째가 상수함수. 이제 마지막 1대1을 이렇게 퍼즐처럼 찾아가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되셨으면 대표예제 8번 경우의 수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좀 써주세요. 우리 한글과통계 특강에서 이거 비슷한 거 했었죠? 함수 찾는 거. 정의역의 원소 X 입장에서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368쪽 맨 밑에 보시면 뭐 n의 m제곱, npm 이런 식으로 순열이랑 팩토리얼로 정리가 돼 있을 건데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고배 법칙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이제 함수의 개수를 볼 건데 정의역 입장에서 0, 2 선택할 수 있는 원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지.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 선택해도 되잖아, 함수는. 그러니까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 3도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 이게 지금 다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625개. 이게 이제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n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야. 5에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 y쪽, 이게 x쪽. 그래서 이게 헷갈려. x의 y승인지 y의 x승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고배 법칙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 한번 볼게요. 1대1 함수의 개수. 네.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일단 생각해 보시면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5개 되죠. 그치? 5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0이 1을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개 중에 하나. 그러면 1은 0이 선택한 1과 다른 걸 선택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요게 4개 선택. 그럼 하나씩 줄어들지 않았어? 3개. 여기 2개.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씩 더하시면 곱하시면 120개 요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3번이요. 1대1 대응인데 걔만 다르죠.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한 건 다 x에서 y로 1대1 대응. 여기서 1대1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1대1 대응이려면 정의역 개수, 공역 개수, 치역 개수가 다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씩 선택을 해도 하나가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대1 대응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번에선 1대1 대응은 존재할 수 없고 이제 x에서 x로 가거나 y에서 y로 가는 것처럼 정의역, 공역, 치역 개수가 다 같아야만 1대1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똑같아. 이거 4개 중에 하나. 이제 0이 0을 선택했으면 남은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남은 1개 하시면 되기 때문에 4, 3, 2, 1 해서 2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밑에 공식에서 4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에 팩토리얼. 마지막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는 하나는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릴 수 있는 치역을 하나씩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전부 1로 몰리거나 2로 몰리거나 3, 4, 5로 각각 몰리거나. 그래서 그냥 치역의 원소 개수 자체가 공역의 원소 개수 자체가 된다. 5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기 쉬울 겁니다. 요거 필기 다 되신 분들은 8-4번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이 그림 그리시면 쉽게 풀립니다. 이 그림 그리시면 지금 x에서 y로의 상수 함수의 개수가 6개라고 했으니까 상수 함수는 하나로 다 이렇게 몰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아까 몰릴 수 있는 공형의 원소 개수가 상수 함수 자체 개수였죠. 그러니까 6개까지 2n이 6개, n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n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 그리고 여기 2n까지니까 4, 5, 6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 찾으시면 돼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개 중에 하나. 그럼 이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하나 제외해서 5개 중에 하나.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제외해서 마지막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6, 5, 4 이렇게 곱해주시면 120개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의 개수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공식으로 하려고 하면 좀 더 헷갈릴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함수였고 이제 합성함수 좀 들어가고 쉽시다. 합성함수도 할게요.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이제 여러분 고2나 수능 문제에서도 어려울 게 많이 나와요. 당연히 고2 내신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잘 봐봅시다. 그 합성함수라는 건 두 개의 함수를 연결을 한 걸 합성함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거지. 첫 번째 함수. 우리가 다시 그릴게요. x라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f라는 함수를 거쳐가면 fx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근데 이 함수값을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함수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게 다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x 대신에 f 자리 이렇게 들어간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 표현 방법 기억나시죠? 여기 중복되어 있는 거를 g 동그라미 닷 이렇게 쓰신 다음에 x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합성함수의 표현. 이게 합성함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먼저 x에 적용된 게 f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읽긴 하지만 사실 x에 먼저 적용이 되는 건 x랑 가까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이쪽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이것도 잘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맨 밑에 370쪽에 맨 밑에다가 좀 별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맨 밑에 두 번째 줄 합성함수 g 닷 f는 g 합성 f는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일 때만 정의됩니다. 여러분 책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F하고 G하고 합성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G 합성 F 함수가 되는 거죠. F 먼저 적용을 했으니까. 먼저 적용한 거의 치역, 앞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A, B, C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적용된 함수의 정의역은 A, B, C, D 전체가 돼요. 이럴 때만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럴 때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A를 한번 빼볼게. A를 이런 식으로 빼보시면 이 1 자체가 갈 데가 없거든요. A가 잠시만요. 정의역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 1이 A로 가는데 그 다음에 A가 G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죠. 그렇지? 대응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그 합성함수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치역이 뒤에 있는 정의역의 공역이어야만 성립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 그린 거에서 보시면
이 함수를 봤을 때 두 개를 바꿔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F하고 G 순서가 됐는데 G 먼저 하고 F를 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G의 정의역은 PQR이야. 근데 이제 F 같은 경우 G의 치역이 PQR이야. 근데 F의 정의역은 1, 2, 3, 4니까 PQR하고 1, 2, 3, 4가 달라서 대응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성 함수는. 이 조건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합성 함수 성질 371쪽 맨 밑에 보시면 치역이 뒤에 있는 함수 정의역이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요 성질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요건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요건 이제 함수 하나 더 있어야 돼서 좀 불편한데 합성이 두 번이 됐을 때 뒤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합성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되고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되고 결합 법칙 앞에 먼저 해도 되고 뒤에 먼저 해도 되고 상관없다 뜻이고 마지막으로 항등함수 한번 보시면 여기는 항등함수 순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밑에 I, X하고 Y는 좀 무시해. 그냥 이거 자체가 항등함수라고 생각하세요. Y는 X. 그러면 F를 먼저 합성하든 뒤에 합성하든 이건 곱하기 1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F가 바로 나온다. 그리고 항등함수 들어갈 때만 한해서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 여기 교환 법칙까지 성립합니다. 교환 성립. 항등함수 합성은 곱하기 1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1. 예, 이게 합성함수 성질이고 이제 대표 문제 풀기 전에 개념 체크 좀 풀어봅시다. 375쪽. 한번 풀어보세요. 예, 1번은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되죠. 이렇게 합성 이유 보이시면 바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합성 떼고 바로 F3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F3 먼저 1번 안에서부터 하면 돼. F3 4 그럼 이제 이것만 4로 이렇게 바꾸셔서 G4 찾고 G4 1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돼요. 괜찮죠? 맞지? 그래서 2번이 5고요. 3번은 6이고 4번은 4. 예, 그 다음 건 같이 좀 봅시다. 지금 문제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고 실수 전체 집합이 R이라고 되어 있는데 X에서 R로의 함수 fx 그러니까 X에서 실수 전체 여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수 전체로 정의되는 게 이게 F 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에서 R로
정의되는 함수가 gx. R에서 R로 정의되는 함수가. 근데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G 합성 F의 치역과 정의역을 쓰라고 되어 있죠. 이게 G가 왼쪽에 보이지만 먼저 합성되는 애는 F라고 했지. X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뒤에 G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붙여야 전체 합성이 되는 거고 G 같은 경우는 R에서 R로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하는 게 G 합성 fx가 된다. 그러면 정의역 제일 앞에 있는 거 여기 출발하는 거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지. 첫 번째 답 정의역. 마이너스 1,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치역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만 한번 해보면 일단 F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 요게 이제 1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이 gx에 들어가니까 요따라 대입하시면 2 곱하기 1, 2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 원소 중에 하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해서 치역 완성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0, 1, 2 이렇게 세 개가 치역이 되는 거죠. 집합이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예,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 식을 직접 구하는 거. 요거는 내가 하나만 할게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 합성함수 식을 구하시는 건데 그냥 이 뒤에다가 바로 하고 x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까 요거 바꿔야 된다 했죠? 제가 없애야 돼요. 가로로 바꾸시고 fx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거는 밖에 있는 f부터 해도 되고 안에 있는 f부터 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일단 안에서부터 풀어볼게요. fx 대신에 이 안에 있는 fx 대신에 저 식을 쓰시는 거예요. fx 대신에 f 괄호 열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꾸면 그럼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x 대신에 이 덩어리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여기 x 대신에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뒤에 붙어있는 거는 필요해주시고 이렇게 안에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x 자리만.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f 합성 f는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내가 3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번엔 밖에서부터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 얘도 똑같이 x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합성 기호 없애고 전체 큰 괄호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 이거부터 할게.
여기 gx에서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x 대신에 fx를 쓰는 거야. 이 식에서 f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저거만 넣으면 되지. fx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2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웬만하면 안에서부터 바꾸시는 게 편한데 둘 다 1차식일 경우에는 뭘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해되나요? 나머지 문제 해볼까요? 짝수번 2번, 4번. G가 G가 어디냐? EX를 두 배에서 쓰는 거. 위에 치웠지. 아니 그러잖아요. 칠수 전체에서 요것만 쓴 거예요. 여기에 X를 써. 이렇게 아래하고 X는 이렇게 써줬어. 그다음에 얘를 없애는 거야. G 이거 없애고 크게 G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뒤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안에서도 꾸준 밖에서도 꾸며지. 예, 4번도 혹시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실래요? 3번 다 푸신 분들은 4번 해보십시오. 이게 결합 법칙 증명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예, 요거는 같이 봅시다. 보시면 좌변하고 우변 따로따로 전개해서 같다는 걸 보일 건데 좌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G 합성 F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G 합성 F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여기 합성 보이니까 합성기호 없애시고 가로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럼 G 안에 F가 3x 빼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G가 2지. 2 곱하기 X 대신에 이거 전체 3x 빼기 마이너스 1 하시면 6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좌변 전개 H 합성 G F 이렇게 된다는 건 요거를 지금 우리가 덩어리로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합성 기호를 없애서 이렇게 크게 가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H G 합성 F의 X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그대로 있잖아. 이게 이거니까 6x 빼기 5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 안쪽에. 그래서 H에 6x 빼기 5 그래서 6x 빼기 5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 필요하면 정리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변도 똑같이 우변에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H 합성 G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처럼 H 합성 G의 X 이 식을 먼저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 식을. 그럼 얘도 H 합성 G 대신에 2x 빼기 1 넣고 h가 x 제곱이니까 2x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변 구해보시면 h 합성 g의 합성 f 이래 되는 거잖아. 이거 크게 x 한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서 발라야지. 우리가 이걸 덩어리로 구했으니까 요거를 없애고 이렇게 가로로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H 합성 G의 fx H 합성 G의 x 대신에 fx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봐봐. 지금 저 위에 있는 연두색에서 H 합성 G에 X 대신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fx를 넣어서 쓰시면 2 곱하기 fx 뭐지? 3x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개념 체크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만 하고 시작. 386쪽 대표예제 14번 가겠습니다. 그 긴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여기에서 대표예제 14번 보세요. 이게 어렵게 많이 나와요.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요거는 오늘 천천히 같이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그래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 합성기호 있으면 안 되니까 합성기호 없애시고 가로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fx 그래프입니다. fx.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x 대신에 gx가 정의역으로 들어가 있는 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겉에 있는 이 함수 있지. 이거 겉함수라고 하거든요. 겉함수식을 쓰셔야 돼요. 겉함수식을 써야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래프식을 좀 쪼개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래프가 달라지는지 보이시죠? x는 1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첫 번째 fx
2x씩 곱하기 요거는 좀 간단한데 x가 1보다 여기가 1이잖아. x가 1보다 작을 때하고 클 때가 식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써주시고요. 등호는 한쪽에다가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요. 둘 다 붙여도 돼요. 둘 다 떼지만 않으셔도 돼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식이 너무 간단하다. 수평선이잖아. 상수함수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x가 1보다 작을 때는 로그래프식을 쓰시면 됩니다. 로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몇인 1차 함수인지 찾아주시면 되죠. 기울기 찾아서 여기다 써보세요. 여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 y절편은 0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칩구하는 거. 이제 두 번째 내가 찾아야 될 건 fx가 아니라 fgx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구한 모든 x 대신에 gx로 바꿔치기 하시는 거예요. x를 gx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x를 gx로 다 바꿔서 써보세요. 쓰기 전에 여러분 gx가 x 더하기 2잖아요. 요걸로 바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더하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고 이게 지금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식의 x만 남도록 요 왼쪽 오른쪽을 예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fgx라고 쓸게요. 여기는 fgx라고 쓰고 이제 여기서 x만 남게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항 하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경계선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수직 점선 이렇게 그려주시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요렇게 마이너스 1 여기 점 찍어주시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x절편 마이너스 2죠. x절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는 거 이해되세요? 이 영역에만 왜 그려야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는 어떤 식에 나오든 간에 쓸 수 있는 풀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겉함수식을 뭐 구간별로 정리해서 그리시던지 쪼개서 구하시던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속함수를 다시를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한 점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GX식이 너무 간단해. GX식이 너무 간단하지.
그래서 gx 대신에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넣어보시면 평행이동된 거 보이세요? x 대신에 x 더하기 2가 들어간 형태니까 이거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원래 fx 그래프가 어디야? 원래 fx가 여기 요렇게 된 이 노란 선이 fx였는데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든 문제에 쓸 수는 없고요. 이 문제가 좀 특이한 형태라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막 2차 시고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다양하게 빠르게 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74쪽을 읽어보시면 돼요. 374쪽 바이블 플러스라고 해서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요걸 아시면 이적분 공부할 때 되게 편할 겁니다. 합성함수 그리는 거.